네, 안녕하세요. 아빠 나의 막내딸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 치매 보호자들이 겪는 가장 어려움 8번에서 14번까지 14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1번에서 7번까지 알아봤으니까 그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서 보시고요. 우리 치매 보호자들이 힘든 거는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쉬워요. 너무 많으니까. 일단 8번째는 뭐냐면은 의심병입니다. 의심병. 이거는 초기 거의 근데 치매 초기나 이제 중기로 이제 많이 진입하기 전 분들이 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빠처럼 중증이 되면은 이제 그때는 의심병도 없어요. 이제 그렇진 않은데 이제 의심병은 말 그대로 이제 내가 뭘 갖고 있는데 아니 저 사람이 저거를 이렇게 우리 집에 와서 가져갈 거다 막 이런 의심들을 하고 특히나 가족들을 많이 의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우리 집에 와서 이걸 가져갈 것 같아. 이 돈을 다 훔쳐갈 것 같아. 이런 의심들이죠. 저희 아빠 같은 경우는 한 치매 5년 차까지는 그 신발을 누가 훔쳐간다고 밖에서 신는 신발을 머리 위에다가 두고 주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지저분하잖아요. 아무리 꺼내놔도 또 갖다 놓고 또 갖다 놓고 이렇고 여기저기 숨겨놓고 어떠한 물건에 집착을 하게 되면서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신발, 벨트, 지갑 이런 것들을 자기가 어딘가 꽁꽁 숨겨 놓다 보니까 이제 가족들도 찾기가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럼 맨날 그걸 찾다가 어딜 나갈 때 늦게 되고, 그러다가 또 정말 못 찾고 잊어버리게 되고, 이제 그런 것들로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9번째는 이제 뭐가 있냐면은, 망상 증상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이제 망상이라고 하면은 그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사람이 이치적으로 생각하는 기준이 아니라 이치를 벗어난 망령된 생각을 망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갑자기 길을 가다가 이제 저 사람이 넘어지거나 날 죽일 것 같아.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게 이치적이다 한다면 되도 않는 생각들이 여러 가지 불안 증세가 겹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그러니까 저희 아빠는 아주, 그 착각이 일어났었는데요. 지금도 그러는데, TV 안에 그 사람들이 실존하는 인물이라 생각해서 자기한테 화를 낸다. 자기한테, 자기를 지금 쳐다봤다. 해가지고 막 욕을 하고 TV에다가 물건을 집어던지고 그런 적이 많았었어요. 물론 이제 지금 중증으로 가다 보니까 그럴 힘도 없으셔가지고 지금은 TV에 이제 적응했어요. 요양원 잠깐 갔다 오셨을 때. 그래서 이제 그런 망연된 생각들로 이제 가족들이 힘들게 합니다.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죠, 보호자들이. 그 다음에 10번으로는 본인만의, 이거는 이제 각 케이스마다 달라가지고, 본인만의 이상한 습관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어떠한 불안 증세 중에 하나겠죠? 예를 들면 저희 아빠 같은 경우는 지금 이빨을 계속 가세요. 진짜 옆에 있는 사람은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예요. 이를 계속 가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또 이를 계속 가면 여기가 아프거나 여기가 이렇게 네모내지던가 이렇게 되잖아요. 근육이 발달돼가지고. 지금 그래서 아빠도 얼굴이 많이 변형됐어요. 여기를 하도 가니까 턱이 늘어나면서 약간 네모나게.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증상들이 반복된다. 쉽게 할 때가 많거든요. 네, 이제 그런 식으로 각 환자만의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제 어떤 집은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바지에 계속 손을 넣어서 긁는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증상도 일어나고요. 네, 그게 이제 뭐 어디가 불편해서 긁을 수도 있어요. 간지러워서. 그런데 이제 알 수 없는 습관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아빠는 신발을 신고 집에서 걸어 댕겼어요. 막
밖에서 신고 온 신발을 절대 안 벗어가지고 잠잘 때만 벗고 매일 신발을 신고 집으로 들어와서 막 했었거든요. 저희 아빠가 어느 날부터 그림을 보니까 이런 네모난 이렇게 종이에 모든 그림을 그리고 이 테두리를 네모나게 이렇게 쭉 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각박스 안에 모든 그림을 넣는 거예요. 예, 이렇게 사람을 그렸다가도 여기다가 또 네모를 쳐가지고 또 여기를 색칠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 이제 제가 심리까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어떠한 불안 증세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창문을 열어놓으면은 아빠가 10분도 안 돼서 문을 계속 닫았어요. 그러니까 도둑이 들어오거나 뭐 누가 올까봐 어떤 불안 증세가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문도 그랬는데 당연히 여름에 잠시 환기 때문에 문을 열어도 문을 아빠가 하루에 5번, 10번도 더 닫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불안 증세 때문에 이제 가족들이 힘들어진다. 그 다음에는 이거는 진짜 답이 없는 거인데요. 답이 없는 힘듦이에요, 이거는. 나 집에 간다고 난리 피운다. 이게 진짜 힘들어요. 여기가 집인데 지금 우리 집에 있는데도 나 집에 갈래 이렇게 난리를 피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집을 잃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이제 기억 속의 집은 잊어버렸고 하다 보니까 아주 어릴 때 살던 집이 자기의 집이 떠오르는 거예요. 자기 막 초등학교 때 뭐 이제 유치원 시절, 옛날 시절. 그러다 보니까 이 집에서 벗어나서 나는 이제 내 부모님, 그러니까 돌아가신 부모님들을 찾게 되죠. 그 집에 가겠다. 그러니까 막 한 60년, 70년 전에 기억이 살아난 거. 그래서 이제 그 증상은 근데 요양원에 한번 갔다가 오신 분들이 많이 이제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치매 환자한테도 어떤 트라우마 같이 남은 거예요, 그게. 갔다가 왔을 때 나 우리 집을 잃었어. 이 트라우마가 남다 보니까 이제 다시 요양원에서 집으로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나 집으로 돌아가겠다 하면서 실랑이를 하고 집 밖으로 나가죠. 가장 중요한 건데요. 내 인생의 반쯤 포기하게 된다. 간병하는 모든 분들이 이거 뭐 치매 간병이나 뭘 다 떠나서 가족 중에 누군가 아프게 되면요. 가족 중 한 명은 뭐 희생을 해야지만 그분이 집에서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주 보호자라고 하죠. 우리 주 보호자들은 사실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아까처럼 뭐 잠을 못 자고 뭐하고 이거를 종합해 놓은 결과가 내 인생의 반쯤 아니면 내 인생의 거의 다를 포기해야지 된다. 그죠? 이제 환자가 계속 붙어 있으니까 어디를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내 인생은 거의 없죠. 요 집 안에서만 계속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고, 경제 활동을 할 수도 없고, 내 취미 생활은 당연히 안 되고요. 나의 의식주를 편안하게 보내는 게 안 되다 보니까, 내 인생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간병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사실은 제 인생을 거의 포기한 날이 되게 많았죠. 지금은 어떠한 제가 일을 하면서 아버지를 보면서 이제 약간의 밸런스를 맞추곤 있는데, 사실은 예를 들면 저도 이제 회사를 운영하고 일하고 주말에를 쉬던지 종교활동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던지 어떠한 이게 돼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일주일에 2회 또 와 있고 하면 저만의 시간은 거의 없는 거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애를 포기하게 된다든지 시간이 없어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간을 포기하니까 내 인생의 많은 것을 포기하게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우리 보호자들이 겪는
어려움 느끼시는 게 있으시면요, 저희 영상에 댓글로 주시면 되고요. 예, 너무 많죠. 힘드시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예, 또 다음에 3탄을 준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제 모르겠는데, 네, 제가 이제 치매 아버지 간병을 10년 넘기다 보니까, 이제 10년째 하다 보니까 이제 뭐를 배웠냐면은 이 시기별로 환자들의 증상이 다르다라는 걸 정확하게 알았고, 예, 시기별로 그 힘듦이 다른 유형으로 들어온다라는 것도 알았어요. 제가 지금 일요일인데요. 한두 시간 전에 아버지가 이제 서서 대변 실수를 한 거예요. 서서. 근데 이게 화장실을 모시고 급하게 가려는데 안 움직여요, 아빠가. 이렇게 또 막 난리 피우고 해가지고 신랑이 끝에 화장실에 가서도 변기에 앉아야 되는데 서서 볼일을 보신 거죠. 그래서 진짜로 화장실이 이게 똥이요. 정말 이게 뭐랄까, 똥칠이라고 해야 되겠죠. 정말 막 그랬어요. 여기저기 막 묻고.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내가 예전에 아빠 간병을 시작할 때 내가 다 아빠를 케어하는데 똥칠을 하게 되는 날을 보게 되면 그때는 시설로 모셔야지. 그건 내 영역 밖의 일일 거야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다짐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또 몇 번 이렇게 겪었어요. 작년부터 그런 똥칠의 사건들을. 그러니까 너무 이게 슬프게도 이제 익숙해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는 정말 한두 번의 그런 일이 겪었을 때는, 아빠 요양원 모셔야지. 이거 나 방법 없어. 이 생각만 들었고, 난 이거는 손도 못 해. 난 정말 못할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이랬는데, 이게 몇 번, 한 5번, 10번 이 사이를 겪고 나니까 익숙해지더라는 거예요. 또 제가 아까 아빠를 씻기고 뭐하고 하면서. 그래서 이 상황을 또 받아들이게 되고, 또 그 똥칠 사건으로 너무 힘들었는데 아빠를 씻기고 나서 아빠가 깔끔하게 예쁘게 있는 모습을 보니까 또 이렇게라도 또 간병이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보호자들이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가장 힘든 거는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의 힘듦이 나도 모르게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내재화되듯이 익숙해져 버리는 것? 네, 그게 좀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많은 보호자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저도 보세요. 늘 씩씩하게 이겨내고 있잖아요. 우리 치매 치료제가 나오는 날이 있을 거고 분명히 더 좋은 날이 있을 거니까 좀만 더 힘내서 또 의미 있는 간병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보호자분들의 건강도 물론 챙길 시간이 없다라는 건 잘 알지만 조금씩 더 잘 챙기셔가지고 더 힘내는 간병 생활 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또 다음에 도움되는 이야기로 등장하도록 하겠습니다.